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라젠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연휴 전날 신라젠의 낙폭이 아, 기대 이상으로 너무 그 예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반전의 패턴도 사실 나올 수 있었는데 좀 더 미뤄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또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매도가 나온 강도가 굉장히 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처럼 그 공매도 과열 지정이 안 되었어요. 공매도 과열 지정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의 공매도량 그리고 공매도 비중 정도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공매도 과열 지정이 5월 2일 날 장 마감하고 저녁 한 8시쯤 나오죠. 네, 이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꺼림직스러운 그런 느낌도 없지 않고 이게 뭐 베이징이 중국의 제약사기 때문에 뭐 일단 미중 바이오건과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을 지금 현재 좀 받는 게 아니냐 신라젠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라든가 지금 현재 베이징 건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락을 도대체 하는 건지 다시 반전의 계기는 없을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라젠 제가 방송 자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는 긴급한 소식이나 장중의 동향을 보고 바로 장중에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보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신라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라젠이 보니까 여러분도 뭐 공매도 동향이나 대차 동향 이런 것들 유심히 보시죠. 그 연휴 전날 25만 주 정도의 공매도량 그리고 공매도 비중도 무려 한 6%에 육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저 근데 이것이 어떻게 공매도 과열 지정이 안 됐는지 좀 퀘스천 마크예요. 왜 그런 거 아니? 4월 28일 같이 공매도량도 한 23만 주였을 때. 자, 이때도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 공매도 수량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5월 2일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5월 2일도 공매도 과열로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매도 비중 자체도 꽤 높잖아요. 이날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공매도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이때보다는 뭐 약간 작죠. 5월 2일이. 뭐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여하튼 아쉽게도 그 5월 2일 날 공매도 거래 과열 거래로 종목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연휴 다음에 공매도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 자, 이런 부담이 좀 생겼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아쉬움이 좀 남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난 4월 30일, 5월 2일, 26만 9천 주, 28만 5천 주, 이런 식으로 대차도 이틀 연속 꽤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묘한 게 뭐냐면은 외인의 거래 동향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3일째 그 외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외인들의 순매수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다가도 공매도 그 숏 커버링, 공매도를 상환하면은 이 외인 순매수로 잡히거든요. 그런 어떤 외인의 순매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외인 동향을 봐가지고 주가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파란색의 그 개인 동향을 봐가지고
주가 예측도 쉽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좀 얽혀 있죠. 지금 혼돈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주체가 어디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외인들의 3일째 이 순매수는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를 쳤다가 공매도로 치면은 순매도로 잡히거든요. 포함이 되거든요. 외인 순매도에. 이거를 숏 커버링 한 게 아니냐. 내려가면서 숏 커버링을 한 거죠. 그죠? 올라가면서 숏 커버링을 하면 더 주가 올라가고 좋은데 공매도를 딱 쳐놓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다시 상환을 하고 막 이런 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하튼 수급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아무런 악재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현재 상황은 공매도 가지고 외인들이 좀 장난치는 정도, 네,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HLB 같은 경우가 CRL 또다시 받아서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게 됐는데 항소제약을 같이 끼고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허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 싸움에 항소제약이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야 고래 싸움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임상 3상권까지 해서 같이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약효나 이런 것들 건으로 봐서는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뭐 신라젠이 지금 현재 병영 임상을 하고 있는 것도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입니다. 얘도 한 25조 정도 시총 가는 종목이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한 60조 정도 가는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봐서는 미중 관계 바이오건의 싸움 때문에 좀 불리함이 신라젠 주가를 내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항서제약과 같이 임상을 하고 있는 HLB 같은 경우도 결국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권의 바이오권의 모멘텀 때문에 싸움 때문에 신라젠이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또 만약 그게 맞다고 한다면 반전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BAL0892를 지금 현재 신라젠과 베이징이 같이 연합하고 있는 그런 건인데 그런 건에 대한 불이익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이어서 법으로 뭐 중국 바이오 때리나 이런 기사가 지난 4월 달에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불발이 됐죠. 이게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만 불발이 됐고 오히려 중국에서는 뭐 그 시설 투자를 좀 더 하는 그런 건의 모멘텀까지 오히려 그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너무 델리케이트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사 나와 있는 바처럼 생물보안법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2025년 새해 들어서 미국 공장 건설을 재개하는 등 수주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징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항서제약과 연합했던 HLB 같은 경우도 엄청난 급등의 상황이 나타났던 적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딥시크 때문에 미국이 충격받았죠. 딥시크 쇼크 다음 차례는 바이오다. 이런 아티클도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2월 3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만.
중국의 바이어가 큰 건을 한번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젠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베이징 때문에 신라젠의 병영 임상이 지금 타격을 받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다.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라젠은 새로 출발해서 베이징과 손잡고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HLB 같은 경우 사례 분명히 봤잖아요. 요즘은 좀 처져 있지만 과거에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반까지 이때만 하더라도 한 너댓 배 시세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젠 같은 경우는 베이징과의 병영 임상을 결코 그 부담을 갖지 마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신라젠의 모습은 아직까지 중기 상승 초기 국면에서 약간 흔들린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흔들면서 외인들이 공매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정도. 그러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또 물량을 모아가겠죠.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젠은 기본적으로 제가 주봉도 보여드렸지만 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초창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본을 아직까지 잊지 마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위쪽에서 이런 패턴 보였을 때하고 아래 대바닥에서 이런 패턴 보였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일단 반전의 타점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물량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다시 반전을 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하튼 좀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재료 등이 나오면 막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수정된 판단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라젠 이렇게 문자로 문자 한 통을 주시면 제가 좀 더 확실한 정보와 긴급한 소식을 긴급한 판단을 전할 겁니다. 꼭 문자를 한번 주시고요. 텔레그램방 여기도 좋죠. 여러분들이 신라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중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면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건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에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